같은 미성년자 성범죄 전과자인데 김근식은 신상이 공개되고 앞서 보신 남성은 안 되고 그 기준이 헛갈립니다. 신상 공개 제도에 대해서 사회부 민경현 기자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 기자, 두 사람의 신상 공개 여부를 가른 것이 범행 시점 차이였다고요? 재판도 아니고 범행 시점이요? 네, 이제 신상 공개라고 하면 보통 범죄자 알림이 이 제도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네. 그보다 앞서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성범죄자의 신상을 등록하고 이를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도가 성범죄자 알림이 제도의 전신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된 게 2006년 6월 30일이었거든요.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김근식은 이 제도가 시행된 후인 2006년 9월까지도 범행을 저질렀고 앞서 말씀드린 A씨는 그해 4월이 마지막 범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신상 공개가 불가능한 것이죠. 이를 소급할 수 있는 규정도 없어서 지금으로선 A씨의 신상을 알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김근식의 출소가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그럼 신상 공개는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근식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안양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데요. 여성가족부는 출소 당일인 17일부터 성범죄자 알림이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김근식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사진, 이름, 주소, 범죄 요지, 전과 같은 내용들이 공개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당일에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서버도 확충을 해놨다고 합니다. 김근식은 출소 후에 의정부에 있는 갱생시설에서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지금 의정부 난리 났다면서요. 네, 앞서 보도를 잠깐 해드렸죠. 김근식은 출소 후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법무보호복지공단 생활관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어제 저녁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의정부시는 이 사실을 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법무부로부터 아예 공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오늘 법무부하고 경찰이 김근식 거주지 인근에 CCTV를 추가 설치하는 등 방범시설을 증설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만약에 이 사실을 의정부시에 미리 공유를 해놨다면은 여러 방범시설하고 대책을 이미 다 마련을 해놨을 텐데 지금 와서 뒤늦게 이렇게 움직인다는 부분에서 의정부시의 반발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 인근에 CCTV를 늘린다든가 하는 것들은 지자체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법무부가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공조되도록 제도 자체를 전체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게 나와야 하는데 또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는 외출이 제한되긴 하지만 하교 시간에는 외출할 수 없다는 점도 허점으로 반복해서 지적되고 있습니다. 김근식이 머물게 될 이 갱생시설도 어디까지나 우리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잖아요. 법무부에서 주관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김근식이 여기서 계속 언제까지나 있을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김근식이 이 시설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아무리 늦어도 2024년에는 지역사회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요. 보통 성범죄자 알림에 등록이 되면은 등록 대상자의 주변 이웃들에게 고지가 됩니다. 우리 이웃에 이런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이웃들에게 고지를 하는 제도 자체가 성범죄자 등록제도 시행 2년 뒤인 200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김근식의 마지막 범죄가 2006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김근식이 그렇다 보니까 김근식이 거주하는 지역의 이웃들에게는 고지가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궁금한 사람이 있다면 직접 알림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이 또한 여기서 나온 정보를 SNS를 통해 제3자에게 공유한다면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때문에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이웃에 김근식이 살게 되는 것 아닌지 시민들의 불만과 걱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주는 건 안 되고 내가 전화해서 조심해라고 말하는 건 되고 어째 좀 고지에 허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이걸 소급해서 과거 성범죄들에게 적용하는 건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피해자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물론 법을 개정을 해서 과거 성범죄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년 전에 2000년 7월 이후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도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고지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별 진전 없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사실 이런 소급 입법 자체가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는 거잖아요. 국회 여가위뿐만 아니라 여가부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사실 소급 입법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범죄자일지라도 인권을 침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경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